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내 인생도 슬슬 마무리 단계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놀랍게도 70세를 넘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요. 누군가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늦깎이 유튜버로 수십만 구독자를 모았으며 누군가는 50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해 두 번째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놀라운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생각 습관은 무엇인지, 주변의 시선과 편견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행동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뭔가 놓친 것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지루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아주 따뜻한 용기와 새로운 영감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삶 속 작은 도전이나 늦게 시작한 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인생 2막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2세 이경자 할머니는 딸과 손자와 함께 오랜 시간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가족과 TV가 유일한 일상이었습니다. 마음은 늘 허전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소풍 가고 그런 일들이 사라지니까 어디에도 내 이야기를 할 곳이 없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북클럽을 시작한다는 전단지를 우연히 보셨습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던 이경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첫 모임에 참여하셨고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73세 윤태식 할아버지. 조용하지만 말수보다 눈빛이 따뜻한 분이었죠. 책 이야기로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상, 가족, 젊은 시절의 추억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함께 웃으면서 할머니는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경자 씨는 말할 때 눈이 참 반짝여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오랜만에 제가 한 사람으로서 소중하게 여겨진 기분이었거든요. 둘은 지금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동거도 아닙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지만 매주 두세 번 만나 식사도 하고 가끔은 함께 영화도 보러 갑니다.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존재만으로 하루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6세 이정섭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서 내가 누구였지? 라는 허무함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는데 정작 나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섭 할아버지는 어느 날 우연히 마을 커뮤니티 카페에서
실버 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고민 끝에 신청서를 냈고 다음 주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74세 박연화 할머니였습니다. 작고 부지런한 체구의 밝은 목소리. 연화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먼저 도시락 상자를 챙기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먼저 웃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동료였지만 함께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다니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새로 친해지는 경험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더군요. 두 분은 매주 수요일 봉사를 마치고 같은 국수집에서 점심을 함께 합니다. 어느 날 연화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섭 씨, 우리 지금 사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저는 연애보다 더 좋아요. 정섭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무감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열고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고, 그 다음은 차 한 잔, 그 다음은 짧은 산책, 그리고 지금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낍니다. 그 연결은 반드시 연애일 필요도, 결혼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면 충분하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태도와 대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아마도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관계를 깊이 있게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종종 잊고 지냈던 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내 얘기보다 당신 얘기 먼저. 수원에 사는 71세 정필자 할머니는 이웃 김정미 씨와 매주 함께 장을 봅니다. 처음엔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이였지만 어느 날 정미 씨가 건넨 한마디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참에 혼자 사시는 분이 사가면 맛 더 좋다니까요. 그 이후 정필자 할머니는 그 사람은 내 얘기보다 내 이야기를 먼저 물어봐 줬다고 말합니다. 함께한 시간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귀 기울였는가였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은 대단한 이벤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네요. 이런 짧은 문장들이 오히려 큰 다리를 놓습니다. 두 번째,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 73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 후 자신감을 잃고 거울조차 보기 싫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말마다 가던 공원에서 마주치는 70대 여성과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죠. 처음엔 안녕하세요.
다음은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그 다음은 산책 마치고 차 한잔 하실래요? 박철민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분이 날 특별하게 본 것도 아니고 대단한 말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눈을 마주쳤다는 것,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관계는 때로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나는 볼품없어서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 스스로를 가둬버리죠. 관계를 시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세 번째, 같이 있어도 따로 있어도 좋은 거리 유지. 서울 도봉구에 사는 75세 이남숙 할머니와 78세 노영준 할아버지는 연인이지만 하루에 한 번씩 꼭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엔 각자 친구도 만나고 자기 취미도 즐깁니다. 처음엔 왜 혼자 있고 싶냐며 서운함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밀 재료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23시간을 함께하는 것보다 함께한 1시간이 기다려지고 소중한 게 좋아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같이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더 큰 이해와 그리움이 쌓이니까요. 네 번째, 과거를 꺼내지 않고 오늘을 나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습관 중 하나는 과거 회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물론 추억은 따뜻하지만 과거 속에만 살다 보면 지금 눈앞의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김해에 사는 80세 최윤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친구들을 만나면 늘 군대 시절, 회사 시절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젠 우리 오늘 얘기 좀 하자. 어제 뭘 먹었고 내일은 뭘 해보고 싶은지. 그 말을 듣고 나서 윤석 할아버지는 모든 대화를 현재형으로 바꿨습니다. 그 후 대화가 훨씬 활기차지고 사람들과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소소한 하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삶이 연결됩니다. 관계가 자라는 순간은 아주 작고 사소합니다. 나보다 먼저 인사 건넨 말 한마디, 진심이 담긴 눈빛, 가끔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시간, 함께 웃은 하루 한 조각,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는 다시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열고 외로움의 껍질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준비됐을 때 언제든 찾아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막 용기를 내보려는 분들을 위한 실천 가이드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작은 첫걸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한켠의 따뜻함을 건드리고 있다면 그건 이미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하루 10분 나를 위한 관계 준비 운동하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을 따뜻하게 다듬는 시간입니다. 부산의 74세 김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나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기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내면의 준비는 외모 관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천 팁. 아침 거울 앞에서 하루 3번 미소 연습. 오늘의 기분과 감사한 일 한 가지 적어보기. 자신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기. 2.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만들기. 관계는 자주 마주치는 익숙함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대부분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의 결과입니다. 광주의 76세 조명수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 오후 도서관 커피 코너에서 책을 읽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한 달쯤 지나자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합니다. 실천 팁. 주 12회 정해진 시간에 같은 장소 방문. 복지관, 동네 카페, 도서관, 공원 벤치 등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여지는 나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목적. 3. 관심의 언어 연습하기.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따뜻한 말은 당신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에서 우리는 자신의 얘기만 하거나 무엇을 가르치려 들 때가 많죠.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합니다. 74세 안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처음 만나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혹시 최근에 재미있게 보신 책이나 영화 있으세요? 그럼 분위기가 확 풀리더라고요. 실천 팁. 질문 3가지 준비해 두기. 요즘 어디 산책 자주 가세요? 좋아하는 음식은요? 맞장구보다 공감 문장 사용하기. 그랬군요. 정말 그러셨겠어요. 4. 마음의 여백을 남겨두기. 새로운 인연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하거나 기대가 너무 크면 관계는 쉽게 부담이 됩니다. 인천의 79세 임동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이제야 알았어요. 사람 사이도 꽃처럼 기다려야 피는 거라는 걸요. 기대한 만큼 실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여백을 주는 것, 그것이 어른의 관계입니다. 실천 팁. 연락이 늦어도 조급해하지 않기. 다음에 또 뵐게요 라고 말하고 기다리기. 먼저 다가갔으면 다음은 상대에게 맡기기. 5. 내가 먼저 인사 건네기. 모든 관계의 첫 걸음은 인사입니다. 목소리가 밝을 필요도, 내용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81세 김화자 할머니는 동네 반상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 말 한마디가 10년 지기 친구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천 팁.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 인사하기.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말해보기. 대화 중 칭찬 한 줄 꼭 넣기. 얘 옷이 참 잘 어울리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실천 방법은 어쩌면 아주 소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작은 용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지은 아침. 커피숍에서 나눈 짧은 인사. 공감 한 줄로 이어진 대화. 여백을 두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당신이 궁금해요라는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들이 모이면 70세 이후의 인생이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켜가는 것은 더 깊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감정은 깊어지기에 작은 오해도 크게 다가올 수 있죠. 오늘은 그런 관계 속 갈등을 지혜롭게 넘기고 진심을 오래도록 나누는 비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감정을 말하고 탓은 하지 않는다.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의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 전화 안 했어요? 보다는 전화가 없어서 조금 서운했어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실천 팁. 상대를 지적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먼저 말한다. 얘 그 말에 조금 속상했어요. 비난보다 질문을 한다. 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78세 이은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화살처럼 날아가면 한 번 꽂힌 상처는 쉽게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사랑을 지키는 말인지 꼭 생각하고 말해요. 두 번째 지혜 관계를 비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표현을 안 하지? 다른 부부들은 더 다정하던데. 비교는 사랑의 적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관계는 서로의 표현 방식과 속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74세 이호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말 대신 나한테 뜨거운 국을 떠주는 걸로 마음을 표현해요. 예전엔 몰랐는데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더라고요. 실천 팁.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라는 말은 잠시 내려놓기. 서로 다른 표현 방식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기. 애정은 말보다 관심 있는 행동에서 찾기. 세 번째 지혜 작은 루틴을 만든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작지만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10분 통화, 주 1회 산책, 매달 첫째 주 영화 보기. 이런 소소한 반복은 시간이 지나면 의미 있는 의식이 됩니다. 경기도 안산의 80세 오정순 할머니는 77세 남자친구와 매일 아침 서로에게 오늘의 한마디를 문자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날의 기분이나 날씨, 감사한 일 한 가지. 어떤 날은 단순히 오늘 김치국 맛있었어. 이런 말도 서로 연결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실천 팁. 일주일에 1번 우리만의 루틴 만들기. 문자, 전화, 엽서 등 다양한 소통 방법 활용.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을 챙기기. 네 번째 지혜 거리 두기도 사랑의 기술이다.
모든 관계가 항상 따뜻할 순 없습니다. 때론 피곤하고 때론 예민할 수도 있죠. 그럴 땐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6세 장기호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말다툼 후에 계속 매달렸더니 오히려 상대가 더 멀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하루 이틀 서로 생각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시 연락했죠. 그랬더니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실천 팁. 갈등이 생기면 일단 하루만 조용히 쉬기. 말로 풀기 어려울 땐 편지나 메시지 활용. 무시가 아닌 숙성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5번째, 지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관계는 더 자유롭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혹시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깊은 관계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의 82세 이순덕 할머니는 친구와의 대화를 매일 마지막 인사처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번 인사할 때 고마웠어요. 오늘 덕분에 웃었어요. 꼭 말해요. 실천 팁. 지금의 대화, 지금의 만남을 선물처럼 대하기. 매번 인사해서 감사 표현하기. 이별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을 깊이 누리기. 오래가는 관계에는 비결이 있다. 가볍고 따뜻하게 그리고 천천히.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지혜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솔직하지만 상처 주지 않으며 함께하지만 자유롭게. 이것이 바로 시니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성숙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챕터를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관계는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걸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새로운 관계를 맺은 분들의 용기, 그 관계를 지켜낸 지혜, 그리고 삶이 변화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진짜다. 나이 들수록 사랑과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땐 서툴고 급했습니다. 말보다 감정이 앞섰고 상대보다는 나를 증명하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아픔을 품을 줄 알고 기다림을 견딜 줄 알고 무엇보다 나 아닌 누군가에게 온전히 귀 기울일 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성숙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그때 시작할 거리라는 후회를 막는 단 하나의 방법.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괜히 눈치보다 기회를 놓쳤어요. 하지만 관계와 사랑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늦은 시기가 아니라 준비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적절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 떠오르셨나요?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 동네에서 마주치던 이름 모를 이웃, 마음이 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 사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 한마디가 인생의 이막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여는 5가지 질문.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가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요? 내 안에 아직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따뜻한 인사를 나눈 사람이 있었나요? 내일 한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솔직히 답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따뜻함은 시간과 함께 깊어집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